내일 뉴욕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백악관이 오늘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백신 5,500만 회분을 받을 국가 명단을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미국에서도 인구 75% 이상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면 올가을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폭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최근 직장 내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남서부 5개 주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연일 최고 기온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3,890명, 사망자는 9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289명, 사망자는 2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144명, 사망자 2명,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92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일 뉴욕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예비선거는 각 정당의 뉴욕 시장과 시원 후보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특히 5명의 한인이 시원에 도전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투표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뉴욕 한인회와 퀸즈 한인회, 시민참여센터와 뉴욕 한인봉사센터, 민권센터 등 뉴욕 지역 한인단체들은 어제 퀸즈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와 155가에 위치한 레너즈 광장에서 내일 치러지는 뉴욕주 예비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한인사회 마지막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한 피켓을 들고 투표 독려에 나선 한인단체 참가자들은 레너드 광장에서 플러싱 먹자골목까지 행진하며 꼭 투표에 우리의 권익을 찾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새롭게 실시되는 순위 선택 투표제 기입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관련 용지도 배포했습니다. 뉴욕주 예비선거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투표소 확인과 투표 관련 문의를 위한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8천만 회분을 다른 나라들에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었죠. 앞서 지원했던 2,500만 회분 외에 나머지 5,500만 회분을 받을 국가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성명을 내고 앞서 배포한 2,500만 회분 외에 나머지 5,500만 회분을 받을 국가 목록을 완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이 국제 백신 협력 프로그램 코백스를 통해 중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에 지원될 예정이고 앞서 배분한 2,500만 회분 중 일부를 받은 한국은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백신 5,500만 회분 중 75%인 약 4,100만 회분이 코백스를 통해 지원됩니다. 이 중 약 1,400만 회분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중남미 15개국과 카리브해 섬나라 15개국 모임인 카리브 공동체 배포용으로 책정됐습니다. 약 1,600만 회분은 인도와 네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17개국과 태평양 섬나라들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1,000만 회분가량은 아프리카용으로 아프리카 연합과 협력해 대상 국가를 선정합니다. 아울러 나머지 25%인 1,400만 회분가량의 백신은 코백스를 통해 지원받기로 한 국가들까지 포함해 지역적 우선순위가 있는 국가들에 추가 배분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처럼 중복된 국가들을 비롯해 팔레스타인 서안과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코소보, 나이지리아 등 29개국과 카리브 공동체가 포함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인구 75% 이상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면 올가을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폭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스캇 고틀립 전 식품의약국 국장은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에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주에서는 이미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자가 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틀립 전 국장은 올가을 직면한 상황에 대해 역학자들 사이에 돌고 있는 모델을 살펴보면 접종 가능 인구의 약 75%만 접종을 하고 전염성이 60% 더 강하다는 델타 변이가 계속 존재한다는 시나리오 하에는 감염이 급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지난 겨울 도달했던 감염자의 20% 수준까지 감염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인구 75% 이상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면 델타 변이로 올 가을 감염자가 폭증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학교나 직장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가을까지 백신 접종 캠페인을 다시 한번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17일 CNBC 방송에서 밝힌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두뇌 손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고틀립 전 국장은 바이러스가 두뇌의 특정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매우 우려된다며 우리가 축적하고 있는 정보들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증상을 만들어내는 질병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착한 질병이 아니고 피해야만 하는 질병이라며 결론은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수단, 백신을 갖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0명대를 넘긴 이후 확진자 수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3차 유행이 본격화됐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영국은 지난 17일 신규 확진자 수가 11,007명으로 10,000명대를 넘긴 데 이어 19일에는 1,321명으로 사흘째 10,000명대 신규 확진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2차 유행이 잦아들던 올해 2월 19일 이후 최고 수준으로 3차 유행이 본격화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코로나19 관련 신규 사망자는 14명으로 최근 꾸준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올 초 하루 확진자가 6만 명대까지 치솟던 2차 유행을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극복하는 듯 했습니다. 현재까지 영국 성인 인구의 81%가 적어도 1회 백신을 맞았고 2차 접종까지 마친 비중도 5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재유행의 공포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 확산에서 기인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백신 접종 속도가 성과를 내면서 거리 두기를 완화할 방침이었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창궐로 이를 연기했습니다. 영국을 포함해 유럽 지역 전역과 미국 등 각국은 델타 변이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로시엘 월런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장은 최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델타 변이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 미국의 주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델타 변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델타 변이는 이미 전 세계 70개국으로 퍼진 상태입니다. 최근 직장 내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 백신 접종 거부가 해고 등의 징계로 이어지기도 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BC 방송에 따르면 텍사스 병원과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고, 노스캐롤라이나 보안관실, 뉴멕시코 구치소 등이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피소되는 등 백신 의무 접종을 두고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한 병원은 지난 7일까지 직원들에게 백신을 맞도록 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은 178명에게 14일 무급 정직 처분을 내렸고 이에 일부 직원은 소를 제기했습니다. 직원들은 병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강제 인체 실험을 금지한 뉘른베르크 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화이자 바이오엔텍, 모더나, 존슨앤존슨 얀센 백신은 FDA의 긴급 사용 허가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험적이고 정식 승인이 나지 않은 만큼 접종을 강제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린 휴스 판사는 지난 12일 팬데믹 기간 동안 환자를 돌보는 병원을 갖는 것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백신 접종 자유를 보호하는 것보다 더 크다며 병원 근로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고 역시 지난 3월 직원연합인 의료 자유를 위한 캘리포니아 교육자들에 피소됐고 뉴멕시코 도나하나 카운티에선 지난 2월 구치소 간부가 백신을 맞지 않아 해고됐다며 카운티와 구치소 관계자를 상대로 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종이카드와 동일한 정보를 담은 디지털 사본인데 의무는 아니고 원하는 사람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선택사항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이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급하는 백신 접종 종이카드와 동일한 정보를 담은 디지털 사본을 백신 접종자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백신 접종자는 이름과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폰 번호를 보건당국에 제공하면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디지털 사본 링크와 QR코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디지털 증명서가 CDC가 발급한 종이카드보다 편리할 것이라면서도 디지털 증명서는 의무가 아닌 원하는 사람만 발급받는 선택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증명서 발급을 강제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 및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앞서 백신 여권 도입을 두고 개인 건강정보 등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여 개 주정부는 백신 여권을 도입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백신 접종 디지털 증명서가 백신 여권도 아니고 필수사항도 아니라면서 종이 증명서의 전자버전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비필수 여행 제한 조치를 다음 달 21일까지로 한 달 연장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관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긍정적인 진전에 주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어제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비필수 여행 제한을 오는 7월 21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여행 제한과 관련한 실무그룹 회의를 진행했고 앞으로도 약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최근 몇 주간 긍정적인 진전에 주목하고 있다며 국토안보부와 다른 관계기관은 백악관 전문가 그룹 회의에 참여하면서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주 자체 여행 제한을 한 달 연장한 바 있습니다. 주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기업 및 관광업계로부터 여행 제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8일 제한 조치를 연장하면서 캐나다 국민 75%가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할 때까지 국경의 대부분을 봉쇄할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익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 정부를 향해 코로나19 기원 재조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적 고립까지 거론하면서 조사관들이 진상을 규명하도록 허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익 설리번 보좌관은 어제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기원 재조사와 관련해 중국 정부를 향해 책임 있는 방법으로 조사관들이 실제 진상 규명을 하도록 허용하거나 아니면 국제사회의 고립에 직면하도록 하는 냉엄한 선택지로 중국을 대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거론하고 대통령이 유럽에서 한 일은 코로나19 창궐 이후 민주주의 세계가 이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도록 규합한 것이라며 중국이 영토 내 조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요 7개국이 한 목소리를 내도록 독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날 CNN 인터뷰에선 지금은 중국을 상대로 최후 통첩을 하거나 위험을 통보하진 않을 것이라고 발언 수위를 조절하고 우리가 하려는 건 국제 공동체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중국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국가를 결집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만약 중국이 국제적 의무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그땐 우리 동맹, 파트너 국가와 협의해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남서부 5개 주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연일 최고 기온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에 돌입하면 더 강렬한 폭염이 덮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8일 남서부 5개 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주 화씨 기준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의 기온은 107도에 달했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는 116도,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는 사상 최고 기록인 123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서 애리조나주 피닉스,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는 연일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이 앞으로 3개월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면서 폭염 재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매년 미 전역에서는 더위로 인해 7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115도에 달한 애리조나주 투손에서는 국경 경비대가 국경을 넘는 불법 이주민들에게 불볕 더위에 목숨을 걸지 말라고 경고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극심한 더위에 주민들이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주 당국은 전력 시스템 과부하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는 주민들에게 전력망 과열을 피하기 위해 에너지를 절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이 어려워 소방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전기차 화재 진압 매뉴얼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MBC 방송은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의 화재 진압에 소방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불이 꺼진 것 같이 보여도 불꽃이 다시 살아나고 화염으로 번져 화재가 장시간 이어지는데 제조사나 소방대는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붓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텍사스주 휴스턴 외곽에서 테슬라 모델 S 차량이 충돌 사고로 화염에 휩싸였을 때 불은 다 꺼진 듯 하다가도 차체의 바닥 부분에서 계속 불꽃이 튀면서 화염으로 번졌고 소방수를 계속 쏟아부어도 불이 다시 붙었습니다. 소방관 8명이 달라붙어 전기차에 불을 끄는데 7시간이 걸렸고 2만 8천 갤런의 물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에 화재를 진압하는데 보통 300갤런의 물이 소요되는 걸 고려하면 전기차에 난 불을 끄는 데는 100배에 달하는 물을 쓴 겁니다. NBC 방송은 전 세계에서 전기차가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지만 전기차 화재 진압에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리튬 이온 배터리는 완전 진화에 최대 24시간이 소요되고 배터리 팩이 철제로 덮인 탓에 소화 약재가 제대로 침투하지 않아 진화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제대로 된 구체적인 전기차 화재 진압 매뉴얼도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세계한국어교육자협회는 제6회 세계한국어교육과 한국역사포럼을 오는 26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럼에서는 한국학 권위자인 마크 피터슨 미국 브리검영대 명예교수가 한국 역사의 잘못된 것들, 민족주의, 식민사관, 그리고 새롭게 못 보는 일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하버드대 석박사 출신인 피터슨 교수는 램지어 로스쿨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왜곡하는 논문을 발표하자 피해자들이 어떻게 강제로 또는 속아서 위안부가 됐는지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저녁 플로리다주 브로워드 카운티 윌턴 매노스시에서 스토널 항쟁 기념 성소수자 행진이 시작되기 직전 흰색 픽업 트럭이 갑작스럽게 보행자를 향해 돌진해 남성 2명이 다쳐 병원에 이송됐고 1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경찰에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 사이에 발이 끼어 차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범죄가 아닌 사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승리 이후 백악관에 함께 입성했던 퍼스트독 챔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13년간 가족의 곁을 지켰던 독일 셰퍼드 종인 챔프가 가족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챔프는 바이든 대통령의 또 다른 퍼스트독 메이저와 함께 키우던 애완견으로 2마리 모두 독일 셰퍼드 종입니다. 뉴저지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 유틸리티 요금 체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이후의 행정명령이 오는 30일 종료됩니다. 밀린 요금 변제를 위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연방정부 등이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긴급지원 프로그램은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4,367 이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은 뉴저지 주정부 커뮤니티 어페어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3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